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일정이 너무 학교도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 그래서, 굉장히 또 빡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이렇게 매일 시험 보고 또 채점해주고 하는 시간 같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기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그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법무사 상법 기출된 상법 기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또 저만 기다리셨으면 안 되죠. 다른 과목 하고 있어야 되지. 아마 상법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상법이 안 와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핑계야. 다른 과목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카톡방 올렸듯이 에, 해설을 스스로 하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또 내가 그동안 봐왔던 책 속에서 출제가 됐는데 내가 모르는지 이게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내가 못 찾아냈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요 9월 한 달 하기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 항상 잘못되었을 때 반성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뭐 제 얘기가 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하거나 올해 시험을 봤는데 잘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점수가 안 나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뭐 한 번 떨어지는 거, 몇 번 떨어지는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매번 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떨어졌는데 그걸 반성하지 않고 새롭게 뭔가 조금씩 발전해서 합격권에 갈 수 있도록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무서운 거지. 떨어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보면서 또 합격도 해요. 대부분 보면 다 많이 떨어지고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면서 계속 반성을 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고 너무 이런 시험 같은 것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잔소리였고 뭐 늦게 와서 무슨 잔소리냐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혹시라도 점수 안 한, 적게 나오신 분 힘내시고 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반복하면 됩니다.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가보겠습니다. 법무 상법 기출 문제를 해설할 건데, 제가 이제 왜, 뭐,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학원 강의처럼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쭉 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이 스터디 강의는 길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두 개씩 저는 차분차분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거니까 급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다른 거 하면서 이걸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인데요. 가볼게요. 21번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맞추셨나요? 이거 안 맞추었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틀렸다고 해서 저를 탓하지 마. 알겠죠? 다 가르쳐 준 거야. 내가 그랬죠? 서너 개 내지 뭐 다섯 개까지는 좋아. 이런 거는 정말로 브리타나 좀 어렵게 낸다 그랬죠? 일부러 이렇게 냅니다. 나머지 30개 중에 20개는요, 거의 뭐, 여러분들이, 30개 중에 한 25개 정도는, 어떤 책이든지 나오겠지만, 다 가르쳐 준 내용들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시험 볼 때 명심할 것은 5개 지문을 다 몰라도 돼요. 답만 알면 돼, 답만. 알겠죠? 그래서 답을 가르쳐 줬으면 그 문제는 맞춘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상법 또는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곱게요. 그리고 자,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고, 이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의할 수 있고, 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회가 결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번엔 해설이지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러분의 출처까지 알려줄 겁니다. 제가 가르친 내용까지 알려줄 거예요. 물론 제가 출처가 없는 새로운 곳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근데 출처가 있거나 제가 가르쳐 준 것만 다 맞추셔도 여러분들은 상법은 고득 좀 하는데 그죠? 그걸 여러분 못했으면 반성하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페이지 제가 자료를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줄 건데 1번 있죠? 상법 361조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자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찾으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표시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법 361조 제가 가르쳐 드렸고 조문 특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 362조 소집 결정에 대한 조문 판례집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랐다면, 그걸 공부를 안 했다면 상법 강의 241페이지 가면 있어요. 또 객관식 문제집에 268면에 두 번째 문제에 있습니다. 1번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조문 판례 205페이지, 206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춘 지문이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하고 1번은 그렇다. 2번은 어떠냐? 주총 결의 사항은 정관이나 주총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이 한도 있죠. 보수 총액 내지 한도. 보수 나왔죠. 보수.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에 위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우리 판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정관주총에서 임원 보수의 총액 내지는 한도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너네들이 나눠 가는 것은 이사회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해주는 데까지는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아예 이사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겠죠? 이사는 어때요? 정관의 주총회 결의해야 된다 그랬죠? 정관이 있거나 아니면 주총회 결의로 해야 된다고 말했죠.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포괄적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다른 건 지문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은 확실히 알려드린 거란 말이죠. 제가 알려드린다는 그 100% 맞는다는 얘기는 이런 말이고 물론 지문도 거의 100% 맞지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혹시라도 다 맞추셨겠지만 이런 건 다 맞췄겠죠. 혹시라도 이 못 맞힌 분도 있다면 이거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가면 출처가 나와요. 상법 강의에 거기에 상법 강의 263면 위에서 10번째 줄 객관식 문제집 316면 13번 문제의 4번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고 조문 판례 237면에 4번에 나와 있어요. 제 상법 강의 들었거나 객관식 문제 풀었거나 아니면 조문 판례 뭘 하나 해서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답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가볼까요? 주총에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의 주총에 소집 결정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요 판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주주총회가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 따질 때 권한 없는 자가 하고 그리고 소집 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총에서 이루어진 특별 결의는 어때요? 주총의 결의가 볼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성립 과정상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사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제가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것도 상법 강의에도 있고 객관식 문제집 조문 판례 어디엔가는 다 한 곳에 있는데 세 곳 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 곳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곳은 이미 한 곳에서 설명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가볼게요. 주식회사의 주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주총에 관한 거죠. 주총에 관한 거다. 아니, 4번이네. 그죠? 4번. 동일한 문제. 21 동일한 문제. 4번이죠.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총의 특별결의 거쳐야 되죠. 그리고 만약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약정을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설령 이게 주총의 특별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그죠? 들어서 스스로 그 약정을 무효로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특별한 사정이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영업에 중요한 것을 양도하며 주총 결의를 안 거쳤어요. 자기는 안 거쳐놓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주총회가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거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무효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무효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강행규정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됐죠?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 볼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전원이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것도 다 설명해 줬던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건데요. 상법 강의 136면에 있거나 조문 판례집에 217면, 객관식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총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주총회가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1인 회사가 아닌 그죠. 1인 회사면은 1인 회사니까 1인 회사의 법리가 적용돼서 이런 주총회 결의 절차라든지 좀 생략하더라도 유의하지만 1인 회사가 아닌 한 주총의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동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주총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주식을 가진 주주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그것만으로 주총에서 그냥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그냥 주총의 결의 정족수를 가진 주주들이 알았어 동의할게 승인할게 이 말만 가지고는 어때요?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그것도 책에 있어요. 상법 강의 115면에 있고요. 객관식 문제집도 다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저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22번에 가보시겠습니다.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대리상. 뭐 대리상 하면 우리 벌써 조문도 했고 다 했잖아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대리상하고 중개상, 그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인, 그죠? 이거 다 개념을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리상은 뭐예요?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여러 번 얘기해줬죠? 그래서 1번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1번 상업상인이 아니어야 돼. 상시 또 그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해야 돼. 대리나 중개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전자, 홍콩 대리점 할 때 무슨 전자의 물건만 사용해야 되지. 다른 전자 상품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 계약을 사용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대리상이 되나요? 아니죠. 대리상이나 위탁매매업이나 중개업은 어때요?
그게 중개상인지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판례가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리상의 구조에 맞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위탁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리점 뭐 어쩌고 대리상 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다 출처 있어요. 가보면 1번은 상법 강의 76면 객관식, 그다음에 2번은 출전 상법 강의 76면 아래 가보면 노래방 기기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노래방 기기 사건입니다. 그죠? 아마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그죠? 안 났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다. 그다음 3번 지문 가보면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했다. 대리상이. 경업금지 의무라든지 겸직금지 의무 여기도 대리상에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참고로 공부할 때 뭐는 안 된다 그랬죠? 중개상에 넣었죠? 이런 경업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불특정한 양 당사자를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그죠? 이해상칙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경업금지라든지 겸직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경업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 또 본인의 영업불에 속하는 거래를 했을 때 본인은 대리상과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뭐합니까? 이득 양도 청구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개입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상업사용인의 의무에서 배웠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다 출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가볼게요. 대리상은 거래, 대리,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특별상사유치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특별상사유치권은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른 거죠. 양 당사자가 반드시 상인이 아니어도 되고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 특별상사유치권이죠. 일반 상사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그냥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유가증권이면 돼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데까지는 맞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본인 채무자 소유의 것이 된다. 요게 틀렸죠. 요거는 일반 상사 유치권이고 여기 대상 부분은 특별 상사 유치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본인 소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특별 상사 유치권.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것도 조문에 다 있었던 것이고 우리 답이 3번, 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4번 맞추셨죠? 맞추셔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다. 대리상에서 특이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익 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본인이 계속 그런 이익을 얻고 있으면 어때요? 그 이익을 나에게 좀 줘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계약의 종료가 그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잘렸다. 이럴 때는 어때요? 보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게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 맞췄을 겁니다. 그죠? 이 대리상 일단 두 개는 확실히 맞았죠? 맞춰야 된다. 답도 주고 뭐 다 100% 지문이 전부 다 얘기를 해줬던 거잖아요. 그죠? 상법 강의 77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주문 판례집에 다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하고 반성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일단 기출문제, 올해 나온 이 새로운 기출문제를 분석을 다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어때요? 여러분의 실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첫째 시간에서 이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두 문제씩 해서 몇 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분히 상법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야곱야곱 하시면 돼요. 그게 또 머리에 오래 남고요. 알겠죠? 욕심내시면 안 된다. 그 다른 과목, 민법 같은 거, 다른 과목들을 꼭 지금 상법은 요 정도로만 하시고 다른 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